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고은설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열애전 입고 들어갔던 옷은 이미 유행이 지나 있었다. 가방 안에는 몇 권의 편지와 출소 증명서, 그리고 끝내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이름만 남아 있었다. 은설은 멀리 세워진 차들을 바라봤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도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수감되는 날 희정은 은설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엄마가 반드시 밝혀낼게. 내가 그런 짓 안 했다는 거. 석진도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약속했다. 기다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꺼내줄게. 그러나 희정의 면회는 몇 년 전부터 끊겼다. 석진의 편지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은설은 마지막으로 교도소 쪽을 돌아봤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주 실장이었다. 타시죠. 은설은 차 문을 열지 않았다. 누가 보냈어요?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주 실장은 은설의 초라한 가방을 바라봤다. 출소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주 실장의 입술이 굳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설은 더 묻지 않았다. 자신의 출소일조차 잊은 가족에게 돌아갈 이유도 없었다. 안 타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갈 데 없으면 길에서 자죠. 감옥에서도 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은설이 그를 지나치자 주 실장이 낮게 말했다. 이정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은설의 발이 멈췄다. 이정태. 열애전 재판에서 은설이 피해자와 다투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의 증언 때문에 은설의 알리바이는 무너졌다. 사건 직후 사라졌던 남자가 며칠 전부터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은설이 천천히 돌아섰다. 어디 있어요? 그걸 알아내려고 기다린 겁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난 확신도 없는 증언 때문에 10년을 살았어요. 은설은 주 실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날 도울 생각이면 숨기는 것부터 그만둬요.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 세워진 다른 차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은설이 주 실장의 차에 오르자 남자는 곧바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출소했습니다. 미란은 화려한 드레스가 걸린 헤라의 방에 서 있었다. 침대 위에는 석진과 헤라의 결혼식에 사용할 예물 목록이 놓여 있었다. 누가 데리러 왔어? 주 실장입니다. 미란의 손이 멈췄다. 둘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붙어. 은설이가 누구를 만나든 나한테 먼저 보고해. 전화를 끊은 미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지난 10년 동안 미란은 회사의 홍보이사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발목을 잡았다.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미란이 들어서자 회장은 결제 서류를 책상 앞으로 밀었다. 홍보이사 직무 정지와 대기 발령 통보였다. 이게 뭡니까? 그를 몰라서 물어. 제가 처리한 언론 대응 덕분에 이번 위기를 막았습니다. 위기를 막은 게 아니라 더 키웠지. 기자한테 돈을 줬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잖아.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회장은 미란을 내려다봤다. 주제에 언제부터 홍보이사였다고 목에 힘을 줘.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주이사 유모일 때 초심을 찾아. 헤라 결혼 준비나 돕고 집안 관리나 해. 지금 저더러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왜? 내가 키운 헤라가 석진이하고 결혼한다는데 싫어. 미란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회장은 결제 서류를 다시 밀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해. 결혼만 성사시키면 자네한테도 다시 기회가 올 테니까. 미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치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거야. 내 분수를 기억하라고. 미란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까지 굽히지는 않았다. 회장실을 나온 그녀는 곧바로 헤라에게 전화했다. 석진이 오늘 꼭 만나. 결혼 날짜부터 확정해. 헤라는 웨딩드레스 숍에서 거울만 바라보고 있었다. 석진 오빠가 연락을 안 받아. 그럼 회사로 찾아가. 엄마가 설득하면 되잖아. 석진이는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내가 붙잡아야지. 헤라는 짜증스럽게 드레스 장식을 떼어냈다. 누구는 못하고 싶어서 못해. 그냥 석진 오빠랑 결혼이나 시켜달라고 해. 엄마가 늘 하던 것처럼.
강해라. 은설이 감옥에 보내는 것도 해냈잖아. 이것도 해봐. 미란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입 조심해. 왜? 이제 와서 겁나? 내가 가진 것들 전부 누가 만들어줬는지 잊지 마. 헤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10년 동안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가졌다. 하지만 석진의 마음만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엄마도 잊지 마. 내가 석진 오빠랑 결혼 못하면 엄마도 이 집에서 끝이야.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주 실장은 은설을 오래된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작은 방에는 세면도구와 새 옷이 준비돼 있었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은설은 옷을 만지지 않았다. 이정태는 어디 있는데요? 10년 전에 사건이 있었던 별장에서 일했습니다. 관리회사 소속 운전기사였고요. 재판에서는 근처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 경력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주 실장은 낡은 직원 명부 사본을 내밀었다. 이정태의 이름 옆에는 당시 별장의 출입 차량을 관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 언제 찾았어요? 사건 직후입니다. 은설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런데 왜 재판에 안 냈어요? 주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설이 명부를 그의 가슴에 밀어붙였다. 말해요. 왜 숨겼어요? 그때는 제가 미란 이사 밑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켰어요? 명부를 없애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앴고요. 원본은 없앴습니다. 대신 사본을 남겼습니다. 은설의 웃음이 허망하게 흘렀다. 사본 한 장 들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제가 움직이면 정선 씨도 위험했습니다. 내 엄마를 핑계로 대지 마요. 핑계 아닙니다. 정선 씨가 사라진 날에도 이정태가 움직였습니다. 은설의 손에서 명부가 떨어졌다. 우리 엄마가 사라진 일과 이정태가 무슨 상관인데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선 씨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모릅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요? 희정 엄마는 어디 있어요? 주 실장은 시선을 내렸다. 희정은 은설의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심을 준비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확보했던 증거가 사라지면서 가족과도 멀어졌다. 몇 년 전부터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방의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희정 씨는 은설 씨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면회를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은설 씨 형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은설은 주 실장을 바라봤다. 누구한테요? 미란 이사에게요. 은설의 손끝이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요. 희정 씨가 계속 사건을 파헤치자 검찰 측에서 항소심에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배후에 미란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편지는요? 희정 씨는 계속 썼습니다. 난 받은 적 없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막았겠죠. 은설은 의자에 앉았다. 버림받았다는 원망 하나로 10년을 버텼다. 그 원망마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이정태부터 찾는 게 안전합니다. 내가 결정해요. 은설은 명부를 챙겨 방을 나갔다. 10년 만에 도착한 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은설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마침장을 보고 돌아오던 기한이 은설을 발견했다. 들고 있던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과일과 채소가 바닥에 흩어졌다. 은설아. 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한이 다가오려 하자 은설이 한 걸음 물러섰다. 엄마는요? 일하러 갔어. 어디서요? 그게 은설아. 집안에서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다. 여자는 은설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기한에게 물었다. 누가 출소를 해? 기한은 아이가 듣지 못하게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려 했다. 나중에 이야기해. 여자는 은설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 설마 저 아가씨야? 은설은 몸을 돌리려 했다. 기한이 급히 은설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마. 내 방 그대로 있어. 여자는 아이를 품으로 끌어당겼다. 저 아가씨 살인죄라며. 그런 사람을 왜 우리 집에 데려와? 튼튼이도 있는데. 기한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설이가 한 짓 아니야.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가 차갑게 받아쳤다.
저게 한 짓이 아닌데 감옥에서 10년씩이나 썩다 나오냐? 은설은 기한의 손을 떼어냈다. 됐어요. 은설아, 내 엄마가 알면. 아저씨도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기한은 입을 열지 못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희정이가 너한테 얼굴을 보일 자신이 없대. 그 말을 믿으라고요? 널 꺼내지 못한 걸 자기 탓으로 생각해. 그래서 숨어요?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는지 감옥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묻지도 않고. 기한은 은설의 가방을 붙잡았다. 일단 들어가자. 내가 다 설명할게. 은설은 집안을 바라봤다. 현관에는 자신이 신던 신발 대신 낯선 가족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도 자신은 없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은설은 돌아섰다. 기한이 뒤따라 나왔지만 붙잡지 못했다. 은설은 골목을 벗어난 뒤에야 걸음을 멈췄다. 담장 너머로 기한과 여자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튼튼이라 불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설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걸었다. 그녀가 떠난 뒤 기한은 희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설이가 왔어. 희정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어디 있어? 지금 나갔어. 당신부터 찾더라. 왜 붙잡지 않았어?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어. 희정은 눈을 감았다. 당신은 그럴 자격 있어. 나는 더해. 희정아, 이제라도 돌아와. 내가 돌아가면 또 누군가 은설이를 해칠 거야. 출소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어? 희정은 창가에 놓인 상자를 바라봤다. 10년 동안 반송된 은설의 편지와 재심 자료가 가득했다. 이정태를 먼저 찾아야 해. 그 사람을 찾고 있었어. 최근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어. 기한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알려줬는데? 희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희정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건 전날 별장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흐릿한 뒷모습이었지만 이정태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남아있었다. 은설은 석진의 회사 앞에 섰다. 그를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 이정태가 과거 그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로비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헤라였다. 헤라는 은설을 알아보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너 언제 나왔어? 은설은 헤라를 지나쳤다. 헤라가 팔을 붙잡았다. 누구 만나러 왔냐고. 놔. 석진 오빠 만나러 왔어? 은설은 헤라의 손을 떼어냈다. 내가 왜 궁금한데? 오빠랑 나 결혼해. 은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헤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몰랐구나. 너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약혼했어. 축하해. 그게 다야? 내가 울고 매달리기라도 해야 해. 헤라는 은설의 앞을 막았다.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 비켜. 너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그땐 죽는다. 은설은 헤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1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 헤라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사건 전날 피해자한테도 말했잖아. 입 열면 죽여버리겠다고. 헛소리하지 마. 난 기억해. 이제 하나씩 확인할 거야. 은설이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석진이 나왔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은설의 얼굴만 바라봤다. 은설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석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게 끝이야?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요? 나왔으면 연락했어야지. 연락할 사이 아니잖아요. 헤라가 석진의 팔을 잡았다. 오빠 회사에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봐. 석진은 헤라의 손을 떼어냈다. 먼저 가. 나하고 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잖아. 오늘은 안 돼. 은설이 때문에. 은설이 돌아섰다. 석진은 곧바로 그녀를 따라갔다. 잠깐만.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왜 면회를 못 갔는지 설명할게. 설명 듣기 싫어요. 편지를 썼어. 매달 보냈어. 은설의 발이 멈췄다. 석진은 지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치 거부 도장이 찍힌 편지였다. 내가 받기 싫다고 한 줄 알았어. 은설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자신이 쓴 적 없는 서명이 수치 거부란에 적혀 있었다. 석진이 말했다. 헤라하고 결혼하지 않아.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헤라의 눈빛이 뒤틀렸다. 그럼 약혼은요? 집안에서 정한 거야. 난 받아들인 적 없어. 은설은 편지를 석진에게 돌려줬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 상관없어. 열애 전이면 달랐겠죠. 은설아. 그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기다리라는 말도 하지 말고. 은설은 석진을 지나쳐 회사 기록실로 향했다. 그러나 직원은 이정태의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고 말했다. 은설이 돌아가려 하자 청소 노동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이정태 씨 찾는 거예요? 은설이 돌아봤다. 아세요? 여기서 10년 전에 일했었는데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왜 왔대요? 자기 물건 맡겨둔 게 있다면서 창고를 뒤졌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찾더라고. 누구요? 노동자는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박희정 씨. 은설의 눈이 흔들렸다. 이정태가 희정을 찾고 있었다. 청소 노동자는 구겨진 메모를 건넸다. 이정태가 버리고 간 숙박업소 영수증이었다. 은설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미란도 보고를 받았다. 은설이가 이정태 숙소를 알아냈습니다. 미란은 헤라의 결혼 예물 목록을 덮었다. 이정태한테 전해. 돈을 더 줄 테니까 오늘 안에 떠나라고. 거절하면요? 미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그 사람도 살고 싶으면 거절 못해. 은설은 영수증에 적힌 숙박업소에 도착했다.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방 안에는 술병과 신문기사, 오래된 공중전화 카드가 널려 있었다. 벽에는 10년 전 살인사건 기사가 붙어 있었다. 고은설에게 징역 10년 선고. 은설은 자신의 얼굴 위에 붉은 줄이 그어진 것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서는 통장 사본이 나왔다. 이정태의 재판 증언 직후 거액이 입금돼 있었다. 입금자는 차명회사였지만 회사 주소는 미란이 근무하던 재단 건물과 같았다. 은설은 휴대전화로 자료를 찍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고 이정태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정태는 은설을 알아보자마자 도망치려 했다. 은설은 문 앞을 막았다. 왜 거짓말했어요? 비켜. 그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고 했죠? 재판 끝났어. 내 인생은 안 끝났어요. 이정태는 은설을 밀어내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은설은 계단을 내려가는 그를 끝까지 따라갔다. 골목에서 이정태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 은설은 통장 사본을 들어보였다. 돈 받고 거짓말했어요? 넌 모르는 게 나아. 누가 시켰어요? 주미란이에요? 이정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 여자가 시켰네. 난 시키는 대로 말만 했어.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정태는 은설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 끝에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내가 별장에 다시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아무 일 없었어. 은설은 이정태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말해요. 이정태가 결국 소리쳤다. 죽어있지 않았어. 은설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뭐라고요? 내가 발견했을 때 그 사람 아직 살아있었어. 그럼 왜 살인죄라고 증언했어요? 이정태는 겁에 질린 채 주위를 살폈다. 내가 본 건 내가 아니야. 누구였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이정태를 바라봤다. 이정태는 은설을 밀어내고 반대편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은설은 쫓아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길을 막았다. 비키세요. 이정태 씨는 여기 없습니다. 방금 도망갔잖아요. 남자 중 한 명이 은설의 휴대전화를 밟아 망가뜨렸다. 출소했으면 조용히 살아. 괜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은설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똑바로 바라봤다. 주미란이 보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설은 두 사람 사이를 밀치고 골목 밖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석진이 서 있었다. 청소 노동자에게 숙박업소 주소를 듣고 뒤따라온 것이었다. 남자들은 석진을 확인하자 차를 타고 떠났다. 석진이 은설의 팔에 난 상처를 살폈다. 누가 그랬어? 상관하지 마요. 이래도 혼자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나도 할게. 왜요? 미안해서. 석진은 은설을 바라봤다. 사랑해서. 은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10년 늦었어요. 그래도 할 거야. 내가 밀어내도. 은설은 고개를 돌렸다. 이정태가 말했어요. 내가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살아있었다고. 석진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그리고 자기가 본 사람은 내가 아니래요. 그럼 진범을 봤다는 뜻이잖아. 은설은 망가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녹음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정태의 목소리가 짧게 저장돼 있었다. 죽어있지 않았어. 내가 본 건 내가 아니야. 은설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았다. 이걸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희정은 이정태가 묵었던 방을 찾았다. 은설과 석진이 떠난 뒤였다. 희정은 벽에 붙은 기사들을 살피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 별장 출입구를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피해자를 부축해 차에 태우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의 팔찌가 선명했다. 희정은 그 팔찌를 알고 있었다. 미란이 헤라에게 18번째 생일 선물로 준 팔찌였다. 뒤에서 문이 닫혔다. 희정이 돌아보자 이정태가 서 있었다. 도망쳤던 그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떨고 있었다. 은설이 만났어? 당신 딸 겁이 없더군. 그 애한테 무슨 짓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희정은 사진을 들이밀었다. 사진 속 여자 헤라지. 이정태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그거 내놔. 헤라가 사람을 죽였어? 난 몰라. 법정에서는 잘도 말하더니 왜 이제 와서 몰라? 이정태는 문을 열려다 멈췄다. 헤라는 죽이지 않았어. 희정이 그의 앞을 막았다. 그럼 누가 죽였는데? 내가 말하면 나도 죽어. 은설이는 당신 때문에 10년을 잃었어. 은설이만 잃은 줄 알아? 이정태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걸 주미란한테 전해. 약속한 돈 안 주면 경찰에 넘긴다고. 희정은 녹음기를 빼앗았다. 여기 뭐가 들었어? 사건 당일 별장에서 나온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데? 이정태의 시선이 희정의 뒤를 향했다. 열린 문 앞에 미란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박희정. 미란은 이정태를 바라봤다.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직접 왔어야지. 이정태는 뒤로 물러섰다. 약속한 돈부터 줘.